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출문제 7번째 영상이고요. 대리입니다. 이 대리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대리권에 관한 일반론부터 복대리까지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무권대리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대리의 개념입니다.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타인을 위해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이 친권자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궁박만 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어려운 사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이중매매면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뭐만 본인이죠? 궁박만 본인인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개념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자죠. 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거 개념에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예요.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죠. 첫째,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는 건 뭐냐? 불가능한 건데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과 구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 하느냐? 뭘 못하느냐? 처분행위 못하고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혼합해서 짬뽕으로 정리하셨다가 혼란을 갖게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했어요.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돼요.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이러한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특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 대리라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원칙과 예외로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 같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이행이죠. 자,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채무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또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거 여전히 금지가 되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금지가 되고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금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들이다.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예입니다.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을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하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뭘 공동을 하느냐?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왜냐 어차피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대리 대표인 예가 뭐가 있죠? 친권자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미성년자인 자식의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어머니 혼자 결정하거나 아버지 혼자 결정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뭘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추후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명의 방식에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항상 그러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거나 본인을 가장하는 것, 이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현명으로 이해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것은 현명이 아닌 것으로 봐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을 사칭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이 되고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없죠? 현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입니다. 일단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하는 거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하죠?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입니다. 자, 복대리인이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더 클 수는 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는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고요. 또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임의 대리인이고요.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지만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요. 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본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이 사람은 복인권이 있다,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이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지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죠.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X는 을에게 가서 담배를 주면서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이규만의 설명으로 옳은 거죠. 와이프한테 알면 뒤지고 혼날 일인데 일단 이 아들 X가 대리인일까요? 사자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려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담배를 사라는 의사는 모두가 갑이 결정한 거고 이 X는 뭐예요?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뭐죠? 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X는 사자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5세 됐으면 의사 능력이 없네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답은 뭐가 되냐면은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X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2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무효이다. X죠. 왜? 사자는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X. 사자는 의사 능력조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로 드려보면 5번을 답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5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을이 강행규칙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요 강행 규정은 대표적인 뭐죠? 단속 규정이겠죠. 따라서 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을은 처벌 등이 따르겠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유효인 것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의 부을은 아버지 을입니다. 정소유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갑의 뭐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가 체결하였다. 그러나 곧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선 중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요 아버지 을은 친권자잖아요. 공동대리죠. 제가 공동대리 가장 대표인 예는 뭐죠? 친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요 미성년자 갑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와 함께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 따라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이런 갑의 행위는 뭐인 거죠? 무권대리인 거죠. 1번. 갑의 재산적 법률에 대하여 을과 변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왜요? 친권자니까요. 이들은 갑의 공동대리인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친권자가 대표적인 공동대리입니다. 2번. 을의 대리기는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대리이다. 맞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정은 상대방은 갑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정은 무권대리인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죠. 물론 무권대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5번. 사례와 달리 을의 단독대리행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했어요. 자, 공동대리는 뭐만 함께 하면 되냐면 의사결정만 함께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함께 의사를 결정했다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을이 혼자 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을의 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 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볼까요? 병이 뭐예요?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인데 요 갑 변호사는 임의 대리인이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이겠습니까? 소송을 위임받았죠? 명백히 뭐죠?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 기일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친구인 변호사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을 뭐죠? 복대리인으로 친구인 을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변론케 하였다. 다음 중 맞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승낙을 받았다.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1번입니다.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X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 병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2번. 갑이 을을 복대리인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 소멸한다. X죠. 오히려 갑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을의 대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3번. 병이 갑과의 이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병이 갑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갑의 대리권이 없어졌다면 병의 대리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은 갑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동일한 것은 권리와 의무고 권한이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번에서 요 갑에게 조종시킬 권한이 없다면 복대리인도 당연히 조종시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로 조종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갑에게는 뭐가 없죠? 조종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병도 없어야 되니까, 을도 없어야 되니까, 을은 병을 위하여 조종을 성립시킬 수 있다.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본인이 채무자고 대리인이 채권자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대리인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자기 계약인데, 채무 변제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27의 기출문이 대단히 많이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곱씹음이 없기 때문에 1번 같은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시고 틀리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금전 소비 대차가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임의 대리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권에 관한 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 2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가 되죠? 각자 대리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여기까지고 법률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제한이 있으면 공동 대리가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4번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부분이죠. 2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맞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2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대리권은 소멸사유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거 제가 정리 안 드렸는데, 자, 일단 공통한 소멸원인이 있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도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임의 대리의 특별한 소멸 원인에가 니은번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 소멸되겠죠. 기억이 중요한데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했다, 끝냈다. 그러면 임의대리권 소멸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임의대리권 소멸하게 되고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임의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다. 왜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주면 땅 파는 순간 대리권이 소멸되니까요. 따라서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걸 찾는데 3번, 1번입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파산 선고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쌍방 대리할 수 없죠. 다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4번,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는데, 자, 대리권 남용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라는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례로 구성이 되면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니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면 을에게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었죠.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대리인이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X고 1번이 답이죠.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지만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아주 쉽게 나왔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이죠. 그러면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게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고요. 수권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 민법은 시험법면에서는 모든 의사표시는 예외 없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4번 질문처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무조건 맞는 질문,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매매대금, 수령입니다.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맞네요. 그죠? 수형이 아니라 수령이죠. 죄송합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요. 따라서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죠. 복대리인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수인이 여러 명이에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엄이 없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대리인 을은,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객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실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했어요. 그럼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걸까요? 자,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취소권은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본인이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권의 발생 여부가 판단되고요.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행사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그럼 본인의 이름만 썼네요. 본인을 가장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효한 현명이고 대리권이 없다면 현명이 아닌데, 문제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을에게는 유효한 대리권이 있네요. 유효한 현명이거든. 따라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간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의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은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X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원칙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누구한테요? 갑 본인에게죠. 다시 말하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는 대리인이 체결했더라도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본인에게 하는 것이므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아이고, X가 되고 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 본인과 병이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 갑이 매매 계약이 체결과 이행하나 여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있죠?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네요. 대리인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죠.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가능하죠.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죠. 참 쉽죠? 30회 때 문제네. 작년 문제. 3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 사망했어요. 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의 대리에게 대하여도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차성권 제가 다음 영상 무권대리 표현들을 설명드릴 거고,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라는 거죠? 무권대리를 정리하고 무권대리에 관한 대표 예제와 무권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